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스 최정아입니다. 지난 슈베르트 1화 이야기 어떠셨어요? 만약에 보셨다면 감상 댓글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오늘도 슈베르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슈베르트가 태어나 자랐던 시기는 혼돈의 시기였고 이웃나라와 잦은 전쟁으로 삶은 늘 힘들었고 위생적으로는 매우 열악해서 전염병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덕분에 늘 사람들은 가난과 병으로 삶은 늘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슈베르트는 타고난 낙천적인 성격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나 늘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이야기를 주도하는 것을 좋아했으니까요. 그 덕분에 슈베르트는 소년 시절 변성기로 인해 합창단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형제들의 죽음 속에서도 음악으로 굳굳하게 자신의 삶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1814년 슈베르트는 황실소년 합창단 기숙사를 나와 시에서 뽑는 보조교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사실 오스트리아는 징병제도로 일정 연령이 된 남성이라면 군대를 반드시 가야 했기에 슈베르트 또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죠. 그러나 군대를 안 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군대 안 가려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잖아요. 그러나 슈베르트는 선천적으로 변약했고 고도의 근시였기에 우선 군대를 피하고 싶었나 봐요. 슈베르트는 음악적 진로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학교로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슈베르트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학교에서 조교사로 일을 하며 하루에 9시간씩 아이들을 가르치고 난 후에 모든 시간은 자유롭게 작곡만 할 수 있었기에 슈베르트는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이렇게 작곡에 몰두하며 장례 미사곡을 만들었는데요. 이 곡은 어린 시절 세례를 받은 리에텐탈 교회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곡이니까 사실 너무나 의미 있는 곡이었겠죠. 그런데 이 곡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슈베르트의 첫사랑이었던 소프라노 테레제 그로브가 독창 부분을 솔로로 맡아 부르게 됩니다. 사실 테레제는 이 당시 매우 훌륭한 소프라노였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미사곡을 불러줄 것을 부탁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공연을 계기로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더욱이 사랑까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테레제를 위해 슈베르트는 아름다운 가곡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 곡은 테레제에게 헌정했던 가곡으로 바로 들장미입니다. 슈베르트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Morgenschön lief schnell es nachzusehen, saß mit vielen Freuden. 18살에 테레제에게 청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극심한 반대를 했죠. 그 이유는 가난하고 직업도 불안정했고 더 중요한 것은 월급이 너무 작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반대에 그만 슈베르트는 첫사랑을 이어가지 못하고 아픈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련은 예술가들에게는 고통 속의 또 다른 감상적 창작이었잖아요. 이때 슈베르트는 첫사랑을 모두 지우고 싶었던 것처럼 음악에 완전 몰입을 하면서 145곡의 가곡, 2개의 교향곡을 만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교향곡 2번과 3번이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이 바로 슈베르트 교향곡 2번 1악장인데요. 사실 슈베르트의 곡들은 경쾌한 장조의 곡은 많지 않았는데 어린 시절 슈베르트의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성격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고전주의 양식풍이 그대로 느껴지기도 하죠.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 시기에 슈베르트는 인생에서 다작의 해로 손꼽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음악에 남다른 재능과 관심을 보이던 슈베르트를 아버지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죠. 행여나 슈베르트가 가난한 예술가가 되겠다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예술가의 기질을 가라앉히며 착실하게 교사 생활과 취미로 음악을 해오던 슈베르트에게 인생을 뒤집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도이치 넘버 451번 칸타타 프로메테우스를 작곡하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은 인생 처음으로 작곡료를 받게 되는데요. 작곡 수임료로는 무려 100플로닌을 받게 되었죠. 이때 100플로닌은요, 슈베르트의 1년 수입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때 어린 시절 합창단 친구였던 쇼파운 집에서 슈베르트의 가곡을 듣군요, 법률 학생이었던 프란츠 쇼버가 슈베르트에게 학교 교사 생활 그만두고 평화 예술을 추구하지 않겠냐는 제안까지 했던 거였어요. 세상에 억지로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던 슈베르트에게 이것은 찬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 교실에 묶여있다는 생각까지 하며 이제부터는 교사 일을 그만두고 음악을 선택해야겠다고 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며 갈등을 겪게 되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난한 예술가보다 안정적인 교사 생활을 간절히 원했기에 음악가가 되려는 슈베르트에게 더욱 강렬하게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슈베르트는 아버지와 갈등 끝에 집을 뛰쳐나오게 되고 더 이상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슈베르트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귀족 친구 프란츠 쇼버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쇼버는 시인이었고 우리나라 음악 교과서에 실린 슈베르트의 명가곡 음악에게라는 작품을 작사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그럼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Du holde Kunst, in wie viel grauen Stunden, wo mich des Lebens wilder Kreis umstrickt. Hast du mein Herz zu wahr? 그런데 사실 슈베르트의 외모가 더욱 볼품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무나 가난했었고 떠돌이 생활 속에서 생활비를 아껴야 했기에 슈베르트는 장을 봐서 먹는 음식들은 소금에 절여진 아주 값싼 식료품들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슈베르트의 살은요, 나트륨 중독 증세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지쳤겠어요. 그러니 늘 술은 삶의 일부가 되었죠. 그런데 슈베르트가 집을 나와 머물렀던 집이 바로 프란츠 쇼버 집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쇼버는 비엔나의 카사노바라고 불리웠습니다. 그 정도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것이었죠. 쇼버는 슈베르트가 자신의 집에 머물며 작곡에 전념할수록 도왔지만 늘 밤거리를 헤매며 거리의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죠. 그리고 쇼버가 어느 날 슈베르트에게 하룻밤에 황홀한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룻밤의 대가는 매우 혹독했죠. 그 이유는 에이즈만큼 무섭다는 성인병, 매독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 슈베르트는 첫사랑과 헤어진 후 에스트리하지 배짝 가문의 자녀였던 캐롤린과 마리의 음악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떠나 헝가리 여름별장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슈베르트 인생에서 두 번째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백작의 딸 캐롤린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음악가는 귀족에게 하인과도 같은 존재로 슈베르트 또한 낮은 신분이었기에 귀족과의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저 바라봐야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롤린은 20년 동안 독신으로 지내면서 슈베르트의 피아노 곡인 환상곡 F단조 그랜드 소나타의 초고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 당시 신분 차이만 극복할 수 있었다면 이 둘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사랑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카롤린이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던 환상곡 F단조 그랜드 소나타 한번 감상해 보시죠. 정말 아름답죠?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드라마 미래에서 배우 김희애님과 유아인 씨가 함께 피아노 연주를 하며 뭔가 모를 사랑의 꿈틀거림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이렇게 슈베르트에게 그 흔한 연애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슈베르트의 사랑은 그냥 하룻밤의 불장난처럼 늘 거리의 여인들과 나눠야 했지요. 그러니 얼마나 처참하고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이런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 탓에 슈베르트의 곁에는 늘 음악을 사랑하고 슈베르트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지요. 자신의 집을 제공하며 슈베르트가 작곡한 곡들을 연주할 수 있도록 후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나중에 더 활발해져서요. 1820년에는 화가, 작가, 배우, 그리고 법률가까지 다양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슈베르트의 음악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 모임은 시와 문학, 그리고 미술에 대한 이야기까지 폭넓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이 모임이 바로 그 유명한 슈베르티아데입니다. 슈베르티아데는 슈베르트의 밤이라는 뜻으로 친구들이 그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슈베르트는 부끄러움이 아주 많은 성격이었지만 친구들과 음악을 나눌 때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주 생기가 넘쳤습니다. 이렇게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음악가로 시작을 알리던 슈베르트에게 진짜 큰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그 기회는 바로 당시 비엔나에서 유명한 가수였던 미하엘 포글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포글은 슈베르트의 가곡을 보자마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무대에서 슈베르트의 곡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사실 우리도 내가 만든 곡을 당대 최고의 가수인 BTS가 불러준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건 정말 대박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슈베르트는 대박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은 가난하고 소심했지만 음악을 너무나 사랑했던 음악가가 자신의 꿈을 찾아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음악가 슈베르트의 인생의 좌절과 성공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찾아올게요. 뭔지 모를 연민이 느껴지는 슈베르트의 삶을 통해 희망 찾기도 업, 감성도 업, 언제나 여러분과 아름다운 예술가, 예술가의 삶을 통해 성장하는 여러분의 랜선 클래스. 안녕!